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세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미국이야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도 심각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검사하는 이 표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일전에 몇 달 됐죠.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제 확진자 수는 한 5배 정도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다가 그게 또 그 말이 쏙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무증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염 경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발표했던 그런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역시 개인 생활 수칙이라든지 또 어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수칙 이런 것들을 꼭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하는 숫자가 적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절이 상당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또 개천절에 또 집회를 신고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철저하게 개인의 그런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위생관리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또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다가 추가 반등했고요. 상승 마감했어요. 강했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초반에 하락 전환했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면 오늘 개별주들이 강했어요. 중소형주들이 강했고 대형주도 같습니다만 중소형주가 역시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 장중에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선물 쪽 흐름,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 동시에 코스피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직전 고점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의 흐름은 역시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또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테마들이 움직였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다가 추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반등 마감했습니다. 2427, 4000이면은 엄청난 지수인데요. 2427이 갔고요. 2458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점 돌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강했죠.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었어요. 그럼 다시 반등하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코스닥 보시면은 오늘 대형주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다 상승했는데 역시 중소형주가 훨씬 강했어요. 개별주들이 훨씬 강하게 움직였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었고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괜찮은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또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줬고요. 또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수하는 흐름, 기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이 움직여주고 코스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 역시 미국 선물이 워낙 강했어요. 초반에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약했었는데
0.7% 정도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에 훨씬 강했어요. 역시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미국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 주말에 제가 그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끝났다. 그러나 다우존스와 S&P 500 기술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지만은 가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다시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이 급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미국 선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보신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뭐 대부분 업종이 좋았어요. 3개 빼놓고는 다 괜찮았었죠. 의약품이 좀 약했던 게 오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종이목재 업종 굉장히 강했죠. 뭐 테마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종목, 동아기업 같은 종목이 엄청나게 강했죠. 또 국일재직, 수소차 테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테마주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강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일진다이아부터 쭉 보시면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또 이 덕양산업까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자, 이 텍솔루션부터 쭉 뭐 굉장히 빨가죠. 예, 오늘 핫했다는 겁니다.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테마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봄수현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조금 그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떤 그 종목을 역시 접근하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대아티아이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가니까 가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은 없는 사람 무리해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죠. 대아티아이는 테마주죠.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은 지수가 꺾이면 꺾일 종목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 무리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수가 뭐 그렇게 낮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은 단기 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테마주입니다. 철도 테마주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하고 뭐 크게 이렇게 싸우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또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가 북한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부딪힐 만한 부분은 없어요. 뭐 북한에서 어떤 그 우리가 뭐 땡깡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역시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좀 더 끌고 가셔서 뭐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한 번 정도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악재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종목이 밀린다든지 했을 때는 또 손절가 정해가지고 칼같이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종목 순환매 대응을 계속하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에 두 종목은 매도하고 한 종목은 또 신규로 추천하면서 종목을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종목을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추천했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 역시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 단기 순환매를 하는 게 좋죠. 이 종목은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42,1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 정도 수익권에 왔는데요. 일단 뭐 내일이나 모레나 흐름을 보고 더 가준다고 하면 위에서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또 뭐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든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무조건적으로 수익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접근하든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하는지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역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락했던 원인이 결국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 꺾이니까 한국도 조금 흔들렸는데 미국이 버틴다고 하면 한국은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전의 미국 시장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악재에 좀 둔감한 편이에요. 가장 큰 악재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는 민감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지금 상태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의 양방향 단타가 마음이 편하고요.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상방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심하게 튀어올랐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하방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현물은 코로나, 뉴딜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역시 뉴딜 관련주에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수소차, 전기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이 2300에서 2300 사이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400을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부터 워낙 강하게 튀어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좀 박스권을 조금 위쪽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부터 해서 최근 저점 2330 정도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지수가 밀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 공략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다만 좀 너무 심하게 튀어올랐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장중 단타라든지 일봉 매매라든지 하방 공략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조금 위로 끌어올리자 뭐 이 정도 생각이고요. 직전 고점이 2458입니다. 지금 2427. 예, 뭐 거의 뭐 1%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고점 돌파가 가능합니다. 오늘 밤 미국이 혹시라도 급등하게 되면 고점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고점에 대한 판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복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한 이 수치로 봐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미국이 약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또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또 고점을 찍더라도 금방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다시 반등을 해주면 상황은 좀 복잡해지죠. 어쨌든 미국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최소한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밀리는지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를 기존에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럴 때는 확실하게 밀리고 나서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급등 나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실 거의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미국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14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